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을 아직도 저평가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 사진에 보이는 CEO인데요. 이따 뒤에 가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또 금리 내려서 돈 푼다. 자, 이 이유를 한번 봤더니 이 기사에 헤드라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중국에서 GDP 연 성장률이 5% 성장이 위태롭다.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요. 올해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5.3%, 2분기 4.7%, 3분기 4.6%가 나왔습니다. 지금 연평균 4.8% 정도죠. 한때 이게 1년에 18%까지 막 10% 이상 고성장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5%도 채우기가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금리 내리기, 돈 풀기 콤보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구가요. 이제 뭐 예전에 아이를 한 명만 낳자. 근데 어쨌든 인구 적어지고 이제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니까 고령화 됩니다. 생산성이 줄어드는 거죠. 청년들은 경기가 좋아지지 그러니까 청년은 많은데요. 이제 일자리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가 나쁘죠. 부동산도 큰 위기가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단은 돈 풀면서 5%는 어떻게 좀 찍어보자. 이게 이제 뭐 시진핑의 그 영향력 하에 있겠죠.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금리 내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더 내리면서 돈을 더 찍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동조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금리 인하 안 하면 본인 경제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금리도 내리고 돈도 찍겠죠. 우리나라도 결국 뒤따라 갈 겁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조금은 의외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화 이 환율이요. 1380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뭐 1370원에서 8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죠. 연준에서 B컷 0.5%를 금리를 내렸으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게 웬 강달러일까요? 뭐 다시 이게 이제 강달러 시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자, 아폴로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회사에서는 미 연준에서 11월 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죠. 그 이유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 경제가 지금 좋다, 호조다, 굳이 지금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겠어? 라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유 10가지 순풍에 힘입어서 미 경제가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미국 이제 애틀랜타 연준에서 추정을 하는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무려 3.4%. 한국은 지금 2%대인데 지금 미국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그렇게 막 B컷 아우 그럴 필요 없다. 금리 그렇게 내릴 이유 없을 것 같은 동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이 나온 거죠. 거기에 하나가 또 보태집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세 정책 관세 정책 불확실성, 재정 적자 증자 우려. 이건요. 여기에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이제 한 연은 총재가 또 시사를 했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고물가가 우려된다라는 그게 이제 전제에 깔려 있는 겁니다. 관세를 엄청 뭐 중국의 물건에 부과하면요. 수입 물가가 미국에 들어올 때 그 상품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지역주의지 않습니까? 자국 이기주의. 자유무역이 돼야 그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좀 차단하잖아요. 이민도 다 차단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는 감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소비를 촉진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수는 있는데 물가적으로 이제 인플레는 우려되는 이제 그런 거죠. 고물가가 우려된다면 여기서 B컷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돈이 더 풀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는 인하인데 여기서 핵심은 점진적 인하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B컷 하지 말고 천천히 내리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것 때문에 주식이 조정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금리를 B컷 한 번에 0.5%를 내렸더니 주식 코인이 바로 선반영해서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야 금리 우리 뭐 B컷은커녕 지금 좀 동결하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 코인은 항상 선반영이죠. 그래? 금리 인하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유동성 돈 지금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네? 에이씨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 사실 이게 저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금리가 내리는 속도 뭐 이런 것 가지고 위아래로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전 하다고 봅니다.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는 사실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되거든요. 달러 이제 다른 통화 기축 통화 뭐 저 유로화랄지 위안화랄지 엔화 파운드화 뭐 이런 거 대비해서 달러 강도가 얼마나 되냐 1980년도에 이 수치는 아마 다시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170을 넘어가는 수치였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고점이 많이 낮아졌죠. 2000년대 초반에 한 120대를 찍었다가 뭐 이제 또 많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근래에 한 번 또 최고점을 22년 9월 달에 달러가 이제 강달러였죠. 그때 굉장히 지난 2년 동안 역대급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금리를 많이 주면 당연히 달러를 많이 보유하겠죠. 그 돈이 미국으로 많이 주식시장으로도 쏟아졌겠죠. 그랬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지금 치솟은 게 달러 인덱스가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죠. 제가 볼 땐 이미 고점을 찍었고요. 이미 B컷을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 달러 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직선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할 때도 이제 웨이브, 파동을 주면서 살짝살짝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듯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앞으로는 약해질 게 남은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걸 좀 확대해 봤는데 달러 인덱스 지금 제가 100 이제 달러 인덱스 100 라인을 제가 한번 그어봤죠. 이 라인을 튕기고 한 번씩 튕겼다가 올랐다 튕겼다 올랐다 하는 거 보이십니까? 22년 9월 달에 달러 인덱스 달러 강도가 115를 찍었습니다. 이때 뭐 자이언트 스텝을 그때 3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급속하게 달러 그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인덱스가 피크를 찍었다가 현재는 103.8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밑에서 크게 올라왔죠. 이게요. 특히 10월 달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고요. 이제 제 의견은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겠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강달러가 된 거예요. 금리 좀 나중에 낮출 것 같아. 이번에 동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살짝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효과도 있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대세는 뭐다? 금리 인하를 앞으로 내년 어느 시점까지 계속하면서 머니 프린팅을 할 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만으로 이렇게 지금 파동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천천히 인하하니까 코인 주식에 이거 좀 조정 횡보 아니야?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크게 보면 10월과 11월이죠. 뭐 11월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나올 수 있습니다. 코인 주식 단기 횡보도 가능하죠. 하지만 12월, 내년 1월, 2월, 3월 금리 인하를 이게 지금 B컷 한 번 하고 그만둘까요? 0.25씩이든 계속 낮출 겁니다. 달러는 사실 약해질 순서입니다. 지금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국방비보다 더 많아져서 금리를 낮춰야만 합니다. 미 정부 입장에서요. 그럴 때 코인 주식이 그러니까 특히 25년 들어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찐 상승이 시작할 것으로 저는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비트코인 도미넌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중요합니다. 현재 약 58.4%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불과 2017년 초반만 해도 이게 96, 97이었습니다. 그냥 전체 코인 시장이 100이면 비트코인이 96%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바닥을 찍었다가 21년도에는 한 73 정도.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58% 정도 찍고 있는 거죠. 뭐 60을 가냐마냐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게 이제 연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지금 23년, 24년 꿋꿋하게 올라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달러랑 저는 느낌이 비슷합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꺾일 것이다. 달러 인덱스요. 달러도 이 강달러가 지금 2년 이상 계속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까요? 금리를 점점 낮추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코인 역시도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찐 상승이 내년부터는 시작될 것이다. 자, 비트코인 이제 그 도미넌스 바닥 한 40%까지 내려오면 매도를 코인들 한번 파는 것을 고려해 보자. 이것은 참고로 절대적인 수치가 전혀 아니고요. 이게 뭐 40%까지 내려올지 45%에서 멈출지 35% 이하로 내려갈지는 이건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과거 추세를 봤을 때 대략 40%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자, 체인링크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CCIP, 이제 크로스 체인 상호 운영성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레이어 제로라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그 레이어 1, 레이어 2들을 체인 간의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연동해 준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무슨 기능을 넣었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3자에게 어떤 민감한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도 뭐 준비금 증명, 순자산 가치 등 여러 트랜잭션을 이제 데이터에 이제 그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프라이버시 기능은 토큰화된 자산 RWA입니다. 자산 토큰화 크로스체인 결제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지식 증명 기술도 쓸 것이다 라고 나오죠. 자, 사생활 보호 기능 이거 왜 넣을까요? 그러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요. 그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 그 중에서도 블랙락만 해도요. 코인베이스에 블랙락 지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갑 주소 공개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뭐 코인 사서 저장했다 하더라 뭘 사서 쟁였다 하더라 하면 일반인들이 알면 난감하겠죠.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거든요. 이것을 RWA에 집어 넣은 겁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도 하는 기술도요.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이 콕 찍은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식은 이 거래를 증명해서 처리할 때 지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영지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강남에 사는 뭐 100억을 자산을 보유한 김철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 안 해도 그냥 그 이제 정보의 일부만 딱 이제 확인이 되면 바로 트랜잭션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생활이 보호가 되고요.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에서 이제 크로스 체인, 뭐 체인링크, 뭐 폴카닷, 그다음 코스모스, 뭐 이런 계열은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 체인들 간에 이제 호환을 시켜주는 것이 RWA에서 매우 필수적인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사족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현재는 체인링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19년도에 샀다가 23년 어느 매쯤 이제 다 팔고 그냥 다른 코인으로 옮겨갔거든요. 이건 그냥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체인링크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체인링크 사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뭐 끝판왕은 뭐 리플이라고 하는데요. 체인링크도 2020년 이후로 그렇게 가격이 크게 올랐던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냥 다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매력이 있고 특장점이 있고 저평가된 것을 끝까지 그냥 고집하시는 게 전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거 책임져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사실 화제가 됐었거든요. 스트라이프는 전자상거래 할 때 뭐 아마존이다, 저기 뭐 쇼피파이, 뭐 우리로 치면 뭘까요? 쿠팡 같은 데서요. 이 그 전자상거래에 굉장히 쉬운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 전문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90조에서 100조에 달하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브릿지를 뭐 1.6조 원 주고 인수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 정도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있고요.
지금 스트라이프에게 브릿지 거래는 지금 가장 큰 인수 거래였고요. 재밌죠? 브릿지는 2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스위프트 및 신용카드와 경쟁하는 대체 결제 수단. 이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위프트와 신용카드 회사 지금 경쟁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할 거고 US 달러, 그다음 유로, USDC 테더. 그러니까 시총 1위, 2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다 연동을 시켜서 결제에 이거 지금 이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 자체를 인수를 했으니까요.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즉시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혁명입니다. 이제 그 회사 스트라이프가 잘 익숙지 않으신데 제가 뭐 굳이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데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혁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아발란체가 암호화폐 결제 지원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여기 지금 이제 뭐 비자 카드랑 제휴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아발란체 현물이 아니라 재밌죠? 랩트 아발란체를 지원합니다. USDC 그리고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SAVEX는 S는 스테이킹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아발란체가 아니고 아발란체를 랩을 씌워서 또 다른 아발란체 하나 더 찍어내서 쓴다는 얘기고요. 스테이킹 맡겨놓은 아발란체 맡겨놓고 S 아발란체 토큰을 받아서 이걸 뭐에 쓰겠다? 결제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발상이거든요. 코인으로 지금 코인 아발란체가 한 개인데 아발란체 2개를 만들고 10개를 만들고 100개, 1000개를 만들어서 결제에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엄청난 가짜 유동성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지금 USDC 기반 비자 카드가 출시됐다. 크립토닷컴은 이제 코인 거래소거든요. 유럽에서 비자 카드, 애플페이를 지원하겠다.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비자 카드 발급을 하고 싶다. 자, 비자 카드에서 무려 지금 145개국에서 직불 카드로 코인 출금을 지원하겠다. 이게 올 초의 기사입니다. 145개국 사용자가 중앙화된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40종 이상의 코인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달러나 유로나 우리로 치면 원화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메타마스크, 여기 이제 이더리움 지원하는 그 지갑이거든요. 여기 월렛 사용자들은 비자 카드를 통해서 코인을 손쉽게 뭐 할 수 있다? 현금화할 수 있다. 자, 신용카드의 주 수입원은 당연히 결제 수수료가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카드 안 쓰고 스테이블 코인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안 쓰고 리플 쓰거나 스텔라 루멘 쓰면 됩니다. 리플이나 스텔라는 망도 가지고 있고요. 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쓰면 신용카드 다 망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코인을 지금 수수료라 하면 신용카드는 결제, 이거 이제 환전, 돈 바꾸죠. 그 다음에 사실 뭐 카드사에서 대출도 하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 이 모든 이익을 코인에 뺏기지 않겠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이미 깔려있는 네트워크 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망 쓰면 뭐 145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싸고 빠르고 편하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발란체 카드의 주요 특징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달러나 우리로 치면 원화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WAVEX, 뭐 USDC, S 스테이킹 아발란체 이런 코인 옵션이 많아져요. 그럼 좋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옳은 코인으로 그냥 결제할 수 있는 겁니다. 비자 통합이란 것은 사실 뭐 비자 카드 안 쓴 나라가 거의 없죠. 실시간 변환. 이거 뭐 며칠 걸려가지고 송금 받고 수수료 다 떼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순간 몇 초 만에 그냥 바로 바뀌는 거죠. 뭐 USD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니면 뭐 아발란체로 뭐 솔라나로 금방금방 변환이 됩니다. 보안은 뭐 엄청 좋겠죠. 다중 요소 인증, 생체 인식 검증. 보안은 비자 카드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보상 프로그램. 카드 긁으면 캐시백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빠르고 저렴하고 편하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가는데 우리 공항에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 환전소 불리한 환율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비자 카드만 코인에 올인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 전에 스텔라에서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 맺었는데 뭐 코인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상승장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홍콩, 블랙록, 마스터카드가 홍콩 CBDC 2단계에 참여했다. CBDC까지 지금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테조스라고 하는 코인도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를 지원하겠다. 지백도 마스터카드와 협력하겠다. 암호화폐 결제 기업도 마스터카드와 직불카드 출시하겠다. 마스터카드는 좀 더 나갑니다. 이제 토큰화 기술로 신용카드를 그 번호 있잖아요. 뭐 16자리 복잡한 그 번호를 앞으로 없앨 거랍니다. 정보 유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신용카드 번호 대신에 토큰화 기술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제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데이터를 무작위로 생성된 일련의 숫자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순간 이제 꼭 OTP처럼 순간 뜨는 걸로 하고 바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는 해당 기술을 사용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핀 등을 지문, 안면 스캔 등 이제 바이오 데이터 이런 걸로 대체할 계획이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민간 기업들은 돈이 안 되면 투자합니까?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자, 과거만 해도 뭐 2018년으로 가볼까요? 감히 아발란체 솔직히 잡코인이었거든요. 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코인들 많습니다. 감히 이런 잡코인들이 대기업, 뭐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뭐 은행, 뭐 JP 모건, 뭐 증권사, 뭐 블랙록 제휴한다라고 하는 게 감히 가능했습니까? 정말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뉴스만 틀면 맨날 제휴했다고 뜨잖아요. 우리나라 뭐 K뱅크도 저기 뭐 업비트랑 뭐 손을 잡고 서로 뭐 제휴를 하면서 앞으로도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우리랑 뭐 독점 계약을 맺을 거야.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손 안 잡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알트코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의 망이요. 대량 채택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손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대기업, 기존 기득권 전통 금융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스테이블 코인 가고 리플 쓰고 스테이블 코인 저기 뭐 스텔라 루멘 쓰면 우리 신용카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서로 제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랭클린 템플턴 글로벌 자산 운용사고요. 여기서 운영하는 자금이 2천조 원입니다. 물론 저기 뭐 세계 1위, 저기 2위 뭐 뱅가드나 블랙락만큼은 아닌데 탑 10, 탑 20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표가 되게 재밌는 좀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 갔는데 전통 금융 기관들은 아직 뭐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지금 본인들이 연구를 하면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트렌드를 뭐라 꼽습니까? 인공지능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암호화폐입니다. 내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의 규모와 거래량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커졌는지 거래액이 지금 얼마인지 니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의 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36.6조 달러 규모의 거래가 처리됐죠. 이는 각각 9조 달러, 14.8달러, 8조 달러를 처리한 마스터카드 비자와 대조된다.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23년 거래량 1년 총 거래량 합쳐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처리된 금액만큼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비트코인 블록체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저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니어, 알고랜드 어쩌고 저쩌고 다 뺀 거잖아요. 알트코인이 처리했던 금액 합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망싸움에서 주요 코인들에게 이미 진 거예요.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예전부터 거의 뭐 2010년도 중반부터 2014년, 15년부터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코인 쪽의 업체랑 계속 손을 맺거나 뭐 어디 뭐 이렇게 투자를 해놨었어요. RWA, 뭐 스테이블 코인 등 이런 확정된 미래는 이미 코인 쪽에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이제 코인 그 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코인 관련된 업체들 지금 바지를 그냥 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누가?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전통 금융 은행들이.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마스터카드 임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존 금융은 머지않아서 온체인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이거 누가 했습니까?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하죠. 여기 임원이 마스터카드 임원이 기존 금융이 머지않아서 온체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뭐한다? 나는 확신한다. 확신한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러한 전환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회의적이다. 장애물이다. 이런 표현 쓰죠. 그는 서클과 테더 등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주도권에 두지 말고 결제 서비스 그리고 기존 은행을 중심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자, 서클이나 테더는 쉽게 말하면 생태계 파괴자입니다. 황소개구리가 지금 연못에 들어온 겁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고 지금 테더 회사 뭐 직원 뭐 120명 되나요? 블랙락의 순이익을 이미 작년에 이겨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황소개구리잖아요. 서클 USDC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결제 서비스 누굽니까? 신용카드 회사죠. 기존 은행 전통금융 기득권이 지금 이게 밀리는 거예요. 밀리기 때문에 얘네들 좀 나는 좀 별로야. 지금 이렇게 뭐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는 되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에서 스테이블 코인 연동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 제일 먼저 결제 레일에 추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수수료 가져가려고 연동 다 시켜서 그쪽에서 나오는 거 지금 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뭐 디지털 골드라고 하죠. 알트코인은 약간 기술이에요. 테크입니다. 이거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대량 채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알트코인도 그 부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예측을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많이 커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냥 한 글자로 망했다 투자하자. 제가 그래서 뭐 블랙락의 15차선 이제 뭐 16차선이죠. USDC나 테더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중에서 좀 코인들 뭐 저평가됐다 할지 이런 코인들 공부해 보시고 선택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미래는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지금 아날로그 세상 실물 경제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과도기고 아직은 맛만 본 거고요. 디지털 경제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 메타버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물 경제가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폐업하는 게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나가서 외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여행도 가고 뭐 그쵸. 지금 뭐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영업도 그 돈 물줄기가 지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다 디지털 뭐 온라인으로 지금 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되겠죠. 디지털 금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디지털 빌딩 이게 나중에 메타버스입니다. 디지털 화폐, 디지털 NFT, 디지털 가치로 이게 이제 판이 이동하고 있는 거겠죠. 실물망 이게 뭐 서서히 축소가 됩니다. 뭐 근데 인구도 감소하고요. 생산성도 줄어들고 실물망이 점점 축소가 되는 대신에 디지털망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RWA가 다니는 뭐 그런 고속도로도 그런 레이어 1, 레이어 2가 많이 쓰이겠죠. 인공지능과 코인은 결국 결합될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드린 게 자율주행하는 인공지능 뭐 누군가 운전을 자율주행해서 그 스테이션 그 가스 스테이션 가서 주유소 가서 가스 집어넣어야죠. 근데 그때 뭐 쓸 겁니까? 종이돈 쓰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쓰든지 코인을 쓰든지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그 연결이 될 겁니다. 디지털 경제를 아마 인공지능이 훨씬 더 가속시키겠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짜 유동성의 힘 이게 이제 전통 금융에서도 있었는데요. 뭐 담보의 대출 이게 코인에서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가짜 유동성의 힘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코인 가격에 있어서 사이클이 있는데 그 고점과 저점이 커진다는 게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진다.
가격의 급등락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까지 저는 반복되면서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급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폭등장이 나온다면 여러 지표 잘 살피시고요. 잘 탈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